발효 전문가 미슐랭 셰프가 한국에서 겪은 일이 지금 전 세계 미식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의 오랜 고통이 한국의 어떤 음식 때문에 기적처럼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세계 미식계를 흔든 그 충격적인 한국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바이에른 지방의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은 따스했습니다. 클라우디아 베르너는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들었죠. 평소라면 깊은 향과 쌉싸름한 맛을 음미하며 하루를 시작할 텐데 오늘도 역시 커피는 그저 뜨거운 물에 불과했어요. 또 맛이 없네. 클라우디아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유럽에서 발효의 데모라 불리는 클라우디아에게 최근 닥친 가장 큰 위기는 다름 아닌 미각의 상실이었어요. 58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죠. 발효식품 연구와 장 건강을 연구하는 전문가로서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진료 예약이 있습니다. 비서 안나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클라우디아는 벌써 5번째 방문하는 전문의 진료 예약을 떠올리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최근 6개월간 이어진 소화장애와 복부 팽만, 그리고 가장 견디기 힘든 미각의 둔화는 클라우디아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연구실로 향하는 길, 클라우디아는 출근길. 사람들이 들고 있는 빵과 소시지에서 풍겨오는 향기에 괜히 서러워졌어요. 바이에른 지방의 전통 발효 소시지는 클라우디아가 평생 연구해온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맛을 느끼지 못한다니 이건 마치 화가가 색을 볼 수 없게 된 것과 같았죠. 연구실에 도착한 클라우디아는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수십 개의 이메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부분 발효 컨설팅을 요청하는 기업들과 강연 초청이었죠. 클라우디아는 기계적으로 메일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교수님, 오늘 팀 미팅 준비는 다 됐습니다. 조교 마틴의 목소리에 클라우디아는 고개를 들었어요. 고마워요. 연구 시료는 도착했나요? 네, 어제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발효가 시작됐더라고요. 발효라는 단어에 클라우디아는 문득 자신의 현재 상태를 떠올렸죠. 발효라는 건 미생물이 음식을 분해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맛과 향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맛을 느끼지 못하는 발효 전문가라니.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요? 오후 진료에서 의사는 또다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 때문일 수 있어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디아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죠. 평생 사람들에게 건강한 장에서 건강한 삶이 시작된다고 강연해온 그녀가 정작 자신의 장 건강은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클라우디아는 책상 위에 놓인 파일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발효식품의 세계적 동향 분석 마이너스 연구원들이 준비한 자료였죠. 무심코 펼쳐본 파일 속에서 붉은색 그래프 하나가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한국의 김치 소비량 및 세계적 확산 추이. 클라우디아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전 세계 발효식품을 연구했다고 자부했지만 동양의 발효식품, 특히 한국의 김치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었죠. 갑자기 그녀의 학문적 호기심이 깨어났어요. 발효의 새로운 세계가 저기 있을까? 클라우디아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느끼며 검색창에 김치를 입력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장 건강과 맛을 되찾는 열쇠가 이 낯선 발효식품에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새벽 3시, 클라우디아의 연구실은 고요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지 오래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수십 개의 김치 관련 논문과 연구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죠. 그 중에서도 한 논문이 클라우디아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김치 유산균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 증진 효과와 면역력 향상에 관한 연구. 논문의 저자는 서울대학교 박도현 교수였어요. 클라우디아는 논문을 읽어내려가며
점점 더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김치에는 유럽의 전통 발효식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유산균들이 존재한다는 거였죠. 특히 이 유산균들이 장 건강과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은 그녀의 현재 상황과 묘하게 맞닿아 있었어요. 배추, 고춧가루, 모. 클라우디아는 생소한 재료들의 이름을 입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논문에 첨부된 김치의 붉은색 이미지는 유럽의 발효식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클라우디아는 문득 궁금증이 일었어요. 과연 이 붉은 발효식품의 맛은 어떨까? 자신의 잃어버린 미각으로도 느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클라우디아는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한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17회 국제 발효학 학회 초청장 마이너스 서울. 세상에, 이게 우연인가요? 클라우디아는 화면을 2번 확인했습니다. 바로 어제 밤새도록 연구했던 한국 김치에 대한 학회가 오는 달에 서울에서 열린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눈에 띄는 건 초청 연사 명단에 박도현 교수의 이름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클라우디아는 망설임 없이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아무리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새로운 학문적 호기심이 그녀를 강하게 이끌었죠.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그녀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도 있었고요. 안나,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주세요. 클라우디아는 비서에게 요청했습니다. 서울이요? 교수님,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데 괜찮으실까요? 괜찮아요. 오히려 이번 여행이 치료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클라우디아는 다음 주 내내 한국과 김치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어요. 그녀의 연구 테이블은 점점 붉은색 발효식품 사진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적 유산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죠. 특히 클라우디아의 관심을 끈 것은 김치가 계절과 지역에 따라 수백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는 점이었어요. 클라우디아, 정말 한국까지 가려고요? 동료 교수 한스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건강 상태로는 무리일 수 있어요. 한스, 내가 학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라고 생각해요? 클라우디아가 되물었죠. 진실을 향한 끝없는 호기심. 맞아요. 내 건강이 나빠지고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된 이후로 처음으로 무언가에 진정한 호기심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내 삶을 되찾기 위한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출발 전날 밤, 클라우디아는 가방을 정리하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유럽에서 가장 존경받는 발효 전문가로서 이제 그녀는 자신이 전혀 모르는 발효의 세계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요. 이게 정말 옳은 결정일까? 클라우디아는 문득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겼어요. 평생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녀였습니다.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도 학문적 열정은 포기할 수 없었죠. 여권을 가방에 넣으며 클라우디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일이면 서울에 도착하겠네. 과연 어떤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창밖으로 바이에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클라우디아는 생각했어요. 이 여행이 그저 학문적 호기심을 채우는 것으로 끝날지 아니면 그녀의 인생을 바꿀 전환점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녀의 가슴속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클라우디아는 생경한 공기에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의 첫인상은 깔끔하고 세련된 공항시설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활기였어요. 도착장 입구에서 클라우디아 베르너 교수님이라고 쓰인 팻말을 든 젊은 남성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베르너 교수님. 박도현입니다. 서울대학교 발효미생물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논문을 통해 이미 만난 셈이네요. 활기차고 영민한 눈빛을 가진 박도현 교수의 얼굴에는 친절한 미소가 번졌어요. 클라우디아는 악수를 건네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드디어 만나게 되어 기쁘네요. 교수님의 논문에 큰 감명을 받았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도연은 학회 일정과 한국 문화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이어갔어요. 클라우디아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독일과는 다른 활기와 속도감을 느꼈습니다. 고층 빌딩과 한강, 그리고 곳곳에 남아있는 역사적 건물들의 조화가 인상적이었죠. 교수님, 오늘은 휴식하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먼저 김치 박물관을 방문한 후 다양한 김치를 시식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완벽하네요. 솔직히 말하자면 김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요. 제 건강 상태도 있고. 클라우디아는 자신의 미각 상실과 소화 문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박도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렇다면 더욱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네요. 김치가 교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학문적으로도 매우 궁금해지는군요. 다음 날 아침, 클라우디아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한국식 아침 식사를 마주했습니다. 밥과 반찬, 그리고 작은 종지에 담긴 붉은색 김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조심스럽게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죠. 첫 반응은 충격이었습니다. 강한 매운맛과 신맛의 조합이 입안을 강타했어요. 그 순간 클라우디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언가를 느낀 거예요. 미각이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 뚜렷한 자극이 있었죠. 하지만 곧 복부에서 불편함이 올라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박도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맛이 느껴져요. 하지만 배가 조금. 클라우디아는 손으로 복부를 감쌌습니다. 김치 박물관에 도착한 그들은 한국 김치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클라우디아는 김치가 단순한 발효식품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화유산이라는 설명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김치의 발효 과정에서 일어나는 미생물학적 변화에 대한 설명은 그녀의 전문 분야와 맞닿아 있어 더욱 흥미로웠죠. 이제 다양한 김치를 체험해볼 시간입니다. 박도현은 클라우디아를 전통 한식당으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김치들이 차례로 놓였습니다. 배추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갓김치, 동치미, 백김치까지. 클라우디아는 각각의 김치를 조금씩 맛보기 시작했어요. 백김치는 고춧가루를 넣지 않아 덜 자극적입니다. 소화가 예민하신 분들에게 추천해요. 박도현이 설명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백김치를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어요. 신기하게도 백김치는 복부 불편함 없이 상쾌한 맛을 느낄 수 있었죠. 다음으로 동치미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이건 정말 특별하네요. 클라우디아의 목소리에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도현이 권한 묵은지 구이를 맛보았어요. 오래 발효된 김치를 살짝 구워낸 음식이었죠. 클라우디아는 첫 입을 베어 물자마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깊고 복합적인 풍미가 입안에 퍼졌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평소 느끼던 복부 불편함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죠. 이건 뭔가 다르네요. 제 위가 편하네요. 클라우디아는 자신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묵은지는 발효가 오래 진행되어 젖산균의 활동이 최적화된 상태예요. 장내 환경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박도현이 설명했죠. 클라우디아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발효 전문가로서 그녀는 각 식품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치는 그녀가 알던 어떤 발효식품과도 달랐어요. 그것은 단순한 맛의 차이가 아니라 몸이 반응하는 방식의 차이였죠. 박 교수님, 김치가 저에게 특별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제 전문 분야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박도현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내일은 더욱 특별한 경험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김치의 본고장으로 모시겠습니다. 클라우디아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위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음식을 찾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잃어버렸던 맛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희망을 주었죠. 이른 아침, 클라우디아와 박도연은 서울을 벗어나 충청도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시골 풍경은 클라우디아에게 새로운 감흥을 안겨주었어요. 푸른 산과 들판, 그리고 곳곳에 자리 잡은 정겨운 농가들은 유럽의 시골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오늘 만나실 분은 윤정희 할머니세요. 85살이시지만 아직도 직접 김치를 담그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충청도 지역 특유의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계셔서 학술적으로도 매우 귀중한 분이시죠. 박도연의 설명에 클라우디아는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85살에도 김치를 만드신다고요? 놀랍네요. 전통 지식이 그렇게 오래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문화적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산골 마을에 도착하자 돌담길 너머로 작은 한옥이 보였습니다. 마당에는 커다란 양배추와 무가 널브러져 있었고 그 사이로 허리 굽은 할머니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윤정희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말씀드렸던 독일에서 오신 교수님이세요. 박도현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정희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클라우디아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고 깊이 있는 지혜가 담긴 눈빛이 클라우디아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 나라에서. 김치가 좋아서 이렇게 찾아왔다면 벌써 2년이네요. 할머니는 손에 묻은 흙을 털고 클라우디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정희 할머니. 김치에 대해 배우러 왔어요. 클라우디아가 공손히 인사했죠. 할머니의 부엌으로 들어가자 온갖 준비물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커다란 통에는 절인 배추가, 테이블 위에는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 파 등 각종 양념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우리 같이 김치를 담가 볼까요?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효 전문가로서 수많은 발효식품을 연구해왔지만 직접 전통 방식으로 김치를 담그는 경험은 처음이었죠. 윤정희 할머니는 먼저 절인 배추를 씻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할머니의 작은 손동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어요. 특히 양념을 버무리는 과정에서 할머니가 재료를 넣는 순서와 비율은 정확한 과학보다는 오랜 경험과 감각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었죠. 할머니, 정확한 레시피가 있으신가요? 클라우디아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레시피? 그런 건 없어요. 내 손이 알아요. 내 코가 알고 내 혀가 알지. 강원도에서 온 무는 좀 더 맵게, 남쪽에서 온 배추는 좀 더 달게. 재료마다 말이 달라요. 클라우디아는 할머니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자연과 재료와의 끊임없는 대화였죠. 마치 과학자가 실험을 통해 자연을 이해하려는 것처럼 할머니는 오감을 통해 김치의 비밀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양념이 완성되자 할머니는 클라우디아에게 직접 배추 잎사귀 사이에 양념을 넣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클라우디아의 손은 서툴렀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격려에 점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발효는 기다림의 예술이에요.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두르면 맛이 나지 않아요. 김치는 시간을 먹고 자라는 음식이죠. 클라우디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효의 본질은 전 세계 어디서나 같았습니다. 미생물이 자신만의 속도로 음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인간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죠. 김치를 모두 담근 후 할머니는 클라우디아와 박도현을 정성스럽게 차린 점심상에 초대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 묵힌 김치로 만든 김치찌개와 각종 나물, 그리고 따끈한 밥이 올라왔어요. 식사를 하며 클라우디아는 윤정희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고 가난했던 시절을 버티게 해준 것이 바로 김치였다는 이야기. 사계절 내내 다른 김치를 담가
가족을 먹여 살렸던 이야기들이었죠. 김치는 그저 음식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김치는 혀가 아니라 기억으로 먹는 음식이에요. 우리 어머니의 손맛, 할머니의 손맛이 모두 이 안에 있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클라우디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발효에 담긴 문화적, 역사적 의미를 이토록 아름답게 표현한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학적 과정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살아있는 유산이었죠.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김치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요. 클라우디아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작은 항아리를 건네주었어요. 이건 내가 특별히 담근 백김치예요. 당신 몸에 좋을 거예요. 매일 조금씩 드세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클라우디아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윤정이 할머니가 선물한 김치 항아리가 안겨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새로운 깨달음이 자리 잡고 있었죠. 오늘 어떠셨어요? 박도현이 물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특별했어요. 윤정이 할머니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어쩌면 저보다 더 깊이 발효의 본질을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클라우디아는 윤정이 할머니의 백김치를 조금 꺼내 맛보았습니다. 신선하고 깔끔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은 어제보다 맛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에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매일 아침 윤정이 할머니가 준 백김치를 조금씩 먹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학문적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일상의 작은 의식이 되었죠. 놀랍게도 그녀의 몸에는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복부 팽만감이 많이 줄었어요. 클라우디아는 박도현과의 점심자리에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대학 근처의 조용한 찻집에 앉아 있었어요. 그렇군요. 김치의 유익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것 같네요. 박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미각에도 변화가 있으신가요? 클라우디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그녀는 최근 미세한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식당에서 마신 차의 향이 어렴풋이 느껴졌던 것 같았죠. 하지만 너무 희미해서 자신의 착각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들의 대화는 다음 날 있을 한국 전통 발효 워크숍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독일의 발효 전통과 한국의 발효 문화를 비교하는 짧은 강연을 맡게 되었어요. 비록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학문적 열정은 여전했죠. 저녁에는 박도현이 소개해준 한 식당에서 다양한 발효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된장찌개, 청국장, 막걸리까지. 클라우디아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씩 시도했어요. 특히 된장의 깊고 묵직한 풍미는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된장의 맛이 느껴져요. 클라우디아는 놀란 눈으로 박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희미하게지만 분명히 맛이 느껴져요. 정말요? 그건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박도현은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호텔로 돌아온 클라우디아는 흥분된 마음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평생 발효를 연구해온 그녀에게 맛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은 단순한 건강 회복 이상의 의미였어요. 그것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이기도 했죠. 다음 날 아침, 클라우디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호텔 테라스로 나가 아침 공기를 마시며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따스한 햇살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죠. 테라스 테이블에는 어제 담아온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콤하고 상큼한 맛이 선명하게 그녀의 입안에 퍼졌어요. 미각이 돌아온 것입니다. 맛있다. 클라우디아의 입에서 저절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글썽이는 것을 느꼈어요. 6달 동안 잃어버렸던 감각이 돌아온 것입니다. 김치의 복합적인 맛이 그녀의 혀를 춤추게 했죠. 신맛, 매운맛, 감칠맛, 심지어 미세한 단맛까지. 모든 맛의 층이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서둘러 박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교수님, 믿기지 않을 소식이에요. 제 미각이 돌아왔어요. 완전히 돌아왔어요. 정말요? 그건 정말 놀라운 소식이네요. 박도현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어쩌면 김치의 다양한 유산균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회복시켜 자율신경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날 하루 종일 클라우디아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에 먹은 비빔밥의 고소한 참기름 향, 식후에 마신 녹차의 그윽한 맛, 저녁 식사 때 즐긴 불고기의 달콤한 양념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그녀의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그녀의 배가 평화롭다는 사실이었어요.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복부 팽만감과 소화 불량이 거의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이 기적 같은 회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기도 했죠. 저녁에 그녀는 박도현과 함께 내일 있을 김치 발효 세미나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내용을 구성했어요. 이제 그녀는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에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김치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김치를 단순한 발효식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이자 치유의 매개체로 보게 되었어요. 클라우디아는 발표 자료의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하며 말했습니다. 박도현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수천 년 동안 김치와 함께 해온 이유입니다. 음식 이상의 것이니까요. 클라우디아는 노트북을 닫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독일에서 떠날 때만 해도 건강 문제로 고통받던 그녀는 이제 활력이 넘치고 미각을 되찾았으며 무엇보다 새로운 학문적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내일 발표가 기대되네요. 클라우디아가 말했습니다. 평생 발효를 연구해왔지만 이제야 발효의 진정한 힘을 경험한 것 같아요. 호텔 방으로 돌아온 클라우디아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윤정이 할머니가 준 백김치 항아리가 들려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바꾼 소중한 선물이 되었죠. 이제야 내가 평생 연구해온 장 건강의 마지막 퍼즐을 찾은 것 같아. 클라우디아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국제발효학 학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대강당은 전 세계에서 모인 발효 전문가들로 가득 찼어요. 클라우디아는 강단 뒤편에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평소라면 수백 명 앞에서 강연하는 것이 그녀에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이번 발표는 단순한 학술 강연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바꾼 경험에 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다음은 김치 발효의 독특성과 장내 미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클라우디아 베르너 교수와 박도현 교수의 공동 발표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와 함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박도현과 함께 단상에 올라섰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그들은 발표 내용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했어요. 단순한 과학적 데이터 나열이 아닌 문화와 과학, 그리고 개인의 경험이 어우러진 입체적인 내용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디아 베르너입니다. 그녀는 청중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저는 학자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환자이자 경험자로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자신의 건강 문제로 시작해 한국 김치를 만나게 된 과정, 그리고 놀라운 회복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솔직하게 나누었어요. 청중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윤정이 할머니와의 만남을 이야기할 때는 클라우디아의 목소리에 깊은 감동이 실렸죠. 윤정이 할머니는 저에게 김치는 혀가 아니라 기억으로 먹는 음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발효식품이 아니라 시간이 만든 복합 문화이자 세대를 이어주는 살아있는 유산이죠. 이어서 박도현이 김치 발효의 과학적 측면을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유산균의 작용과 장내 미생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면역 체계 강화에 기여하는 메커니즘까지. 그의 설명은 명쾌하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박도현이 계속했습니다. 김치의 발효 과정이 계절과 지역, 심지어 담그는 사람의 손맛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매우 독특한 현상이죠. 클라우디아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유럽의 전통 발효식품과 한국의 김치를 비교해보면 공통점도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발효는 주로 보존을 목적으로 발전했다면 김치는 보존을 넘어 영양의 균형과 맛의 다양화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녀는 화면에 독일의 사우어크라우트와 한국의 배추김치를 나란히 보여주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미생물의 다양성과 발효 과정의 복잡성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김치에는 몇백 종류의 미생물이 관여하는 반면 사우어크라우트는 훨씬 단순한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발표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클라우디아는 모든 슬라이드를 내리고 청중을 직접 바라보았어요. 이제야 저는 제가 평생 연구해온 장 건강의 마지막 퍼즐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태계이자 문화와 역사가 담긴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질문을 던졌고 토론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계속되었어요. 특히 많은 서양 학자들이 클라우디아의 개인적 경험에 깊은 관심을 보였죠. 실제로 미각이 돌아왔다는 게 정말인가요? 영국에서 온 연구자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 경우에는 분명히 김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미생물학자는 더 기술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김치 발효에 관여하는 특정 박테리아 종을 분리해 연구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박도현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현재 김치에서 발견되는 락토바실러스 종의 다양성과 그들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절과 지역에 따른 미생물 군집의 변화가 주요 연구 주제 중 하나죠. 세미나가 끝난 후 많은 학자들이 클라우디아에게 다가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 중에는 독일에서 온 동료 교수들도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아, 정말 놀라운 발표였어. 솔직히 처음에는 내가 한국 음식에 이렇게 빠져들 줄 몰랐어. 오랜 동료인 한스가 말했습니다. 나도 예상하지 못했어. 하지만 이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선 거야. 내 몸이, 내 건강이 직접 변화를 경험했으니까. 저녁 시간, 학회 참가자들을 위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다양한 한식이 제공되었고 그 중에서도 여러 종류의 김치가 테이블마다 놓였어요. 클라우디아는 이제 자신 있게 김치를 즐기며 다른 학자들에게 각 김치의 특징을 설명해 주었죠. 만찬이 끝날 무렵 박도현이 클라우디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내일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학회 일정은 오늘로 모두 끝났지만 한국에 조금 더 머무실 수 있다면 몇 군데 더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일 독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계획이 있었죠. 사실 계획이 조금 바뀌었어요. 독일로 돌아가기 전에 윤정이 할머니를 다시 한번 뵙고 싶어요. 직접 김치 담그는 법을 더 배우고 싶거든요. 박도현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할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호텔로 돌아온 클라우디아는 독일의 연구소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귀국 일정을 일주일 연기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 계획을 간략하게 스케치했습니다. 김치의 발효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생물 다양성과 장내 환경 개선 효과에 관한 비교 연구.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클라우디아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학문을 위해 떠난 여행이 그녀의 건강과 삶 전체를 바꾸어 놓았으니까요. 이제 그녀에게 김치는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삶으로 느끼고 경험한 소중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바이에른의 아침은 여전히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연구소로 향하는 길에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2주일이 지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충청도 시골 마을의 따스한 기억에 머물러 있었죠. 연구소에 도착한 클라우디아를 직원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모두들 그녀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점에 놀라워했어요. 출장 전 창백하고 지쳐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생기 넘치는 얼굴과 또렷한 눈빛으로 돌아온 그녀를 보며 다들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죠.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클라우디아는 회의실에 모인 연구팀을 향해 선언했어요. 한국의 김치 발효 과정을 독일 환경에서 재현하고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연구입니다. 연구팀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들에게 김치는 생소한 개념이었고 무엇보다 유럽의 전통 발효식품을 연구해온 팀이 갑자기 아시아의 발효식품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죠. 교수님, 저희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사우어크라우트와 치즈 발효와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오래된 동료인 마틴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표했어요. 필요한 재료와 환경 조성부터 새로 시작해야 할 텐데요. 클라우디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마틴. 전혀 새로운 도전이죠. 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 연구실의 특징 아닌가요?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야말로 과학의 본질이니까요. 그녀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과 직접 담가온 김치 샘플을 연구팀에게 보여주었어요. 특히 윤정희 할머니에게 배운 전통 방식의 김치 담그기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죠.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연구원들도 점차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독일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어떻게 한국 김치의 발효 환경을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점이에요. 클라우디아는 칠판에 필요한 재료와 조건들을 적어 나갔습니다. 연구실 한쪽에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었어요. 김치 발효 실험실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곳에는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었죠. 클라우디아는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 유산균 샘플을 바탕으로 발효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첫 번째 김치 담그기 시도는 반은 성공, 반은 실패였어요. 맛은 분명 한국 김치와 달랐지만 기본적인 발효 과정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죠. 클라우디아와 연구팀은 재료의 비율을 조정하고 발효 온도를 세밀하게 조절하며 두 번째, 세 번째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김치 발효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독일 환경에 맞게 재해석하는 거예요. 클라우디아는 연구팀에게 강조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어요. 독일 현지 배추와 무로 담근 김치의 발효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물론 한국의 그것과는 맛이 달랐지만 유산균의 활성도와 발효 패턴은 매우 유사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에요. 클라우디아는 연구팀에게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어요. 우리가 만든 김치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임상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연구소 내에서 큰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오랫동안 전통적인 유럽 발효식품만을 연구해온 보수적인 선임 연구원들은 김치 연구의 확장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클라우디아, 당신이 한국에서 개인적인 건강 경험을 했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연구소의 방향성을 바꿀 만큼 중요한 발견인지는 의문이에요. 선임 연구원 헤르만이 회의 중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헤르만, 이건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 아닙니다. 김치 발효에 관여하는 미생물의 다양성과 그 건강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발효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토론은 때로는 열띤 논쟁으로 이어졌지만 클라우디아는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한국에서 경험한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김치 발효의 고유한 특성 때문이라고 확신했죠. 기관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디아는 대중을 향한 작은 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김치 발효 워크숍을 개최했어요. 처음에는 10명 남짓한 참가자만 모였지만 워크숍의 소문이 퍼지며 점차 참가 신청이 늘어났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미생물의 세계예요. 클라우디아는 워크숍 참가자들에게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생물들이 우리 장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참가자들은 직접 김치를 담그며 그 과정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클라우디아가 준비한 장내 건강 다이어리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김치를 꾸준히 섭취하며 자신의 소화 상태와 전반적인 건강 변화를 기록했죠. 워크숍의 성공은 지역 언론의 관심을 끌었어요. 바이에른의 발효 전문가, 한국 김치로 새로운 건강법 제시라는 제목의 기사가 지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인터뷰에서 김치 발효의 과학적 원리와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었어요.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연구소 방문 문의가 급증했고 심지어 음식업계에서도 협업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클라우디아는 이 기회를 활용해 김치와 슈바인학센의 만남이라는 퓨전 메뉴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의 발효 지혜가 만나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까요? 클라우디아는 지역 요리사들과의 회의에서 질문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실험은 독일 전통 돼지고기 요리와 김치의 조화로운 결합으로 이어졌고, 이는 지역 음식 축제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연구소 내부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동료들도 클라우디아의 연구 결과와 대중의 반응을 보며 점차 지지하기 시작했죠. 특히 임상 실험에서 나타난 김치 섭취 후 장내 미생물 다양성 증가와 면역 지표 개선 결과는 과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발견이었습니다. 클라우디아, 당신이 옳았어요. 헤르만이 어느 날 그녀의 연구실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김치에 대해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했네요. 클라우디아는 미소 지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이라도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함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연구소 지하실은 이제 작지만 따뜻한 김치 발효실로 변모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김치가 항아리에 담겨 발효되고 있었고, 연구원들은 매일 그 변화를 관찰하며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클라우디아는 매일 아침 이곳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김치의 향기를 맡으며 자신이 한국에서 경험한 치유의 순간을 떠올렸죠. 독일 발효학회 50주년을 맞아 민헨에서 발효의 미래, 전통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대규모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모인 발효 전문가들과 식품 과학자들로 가득 찬 대강당은 기대감으로 술렁였어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클라우디아 베르너 교수의 기조 연설이었죠. 오늘 연설자를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이에른 발효연구소의 클라우디아 베르너 교수님은 지난 30년간 유럽 발효 문화 연구의 선두에 서오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간 그녀는 한국의 김치 발효 연구로 새로운 지평을 열었죠. 오늘 그녀가 들려줄 발효의 마지막 퍼즐, 김치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위로 올라선 클라우디아는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1년 전 건강 문제로 고통받던 그 여성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평온함이 가득했죠. 강당을 가득 메운 청중들을 바라보며 클라우디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발효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식품 가공 기술입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미생물의 존재도 모른 채 자연의 신비로운 변화를 통해 음식을 보존하고 맛을 변화시켰죠. 저는 평생 이 발효의 신비를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백하자면 1년 전까지 저는 발효의 한 조각을 놓치고 있었어요. 바로 동양, 특히 한국의 김치 발효였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자신의 여정을 풀어놓았어요. 건강 문제로 시작된 위기, 우연히 접한 김치 논문, 한국 방문, 윤정이 할머니와의 만남, 그리고 놀라운 회복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학문적 발표를 넘어 인간적인 감동을 담고 있었죠. 제가 발견한 것은 김치가 단순한 발효식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클라우디아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어요. 김치는 살아있는 생태계이자 수천 년 동안 축적된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서구의 발효식품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미생물 다양성의 정도와 그 상호작용의 복잡성이에요. 대형 스크린에는 김치 발효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생물 군집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생생한 데이터와 함께 김치가 인체, 특히 장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우리 연구팀이 독일에서 진행한 소규모 임상 실험에서도 김치의 정기적 섭취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변화가 면역 체계 활성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인다는 것이죠. 청중 가운데에서는 전문가들의 고개 끄덕임이 이어졌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이어서 독일 환경에서 김치 발효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도전과 그것을 극복한 방법을 설명했어요. 발효는 지역성을 가집니다. 같은 재료, 같은 방법으로 담그더라도 지역의 공기, 물, 그리고 심지어 담그는 사람의 손에 있는 미생물까지 모두 발효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는 독일 바이에른의 환경에 맞는 김치 발효 방식을 찾아야 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슬라이드를 넘겨 김치와 슈바이낙센의 만남이라는 퓨전 요리 프로젝트를 소개했어요. 전통 독일 요리와 한국 김치의 결합은 단순한 음식의 융합을 넘어 두 문화의 발효, 지혜가 만나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발효식품이 가진 문화적 의미와 그 확장 가능성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발효는 단순한 식품 가공 기술이 아니라 인류의 문화와 지혜가 담긴 살아있는 유산이에요.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클라우디아는 모든 슬라이드를 내리고 청중과 직접 눈을 맞추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을 담고 있었어요. 김치는 제 장뿐만 아니라 제 인생까지 소화시켜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커다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어요. 여러 학자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고 일부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클라우디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학문적 발표를 넘어 발효라는 인류 공통의 유산이 가진 치유의 힘을 증명하는 감동적인 증언이었죠.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많은 학자들이 김치의 건강 효과에 관심을 보였어요. 김치의 어떤 성분이 장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영양학자가 물었습니다. 단일 성분이라기보다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유산균의 복합적 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계절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미생물 생태계의 다양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요. 클라우디아가 답했죠. 또 다른 연구자는 보다 실용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유럽인들도 매일 김치를 섭취할 수 있을까요? 문화적 장벽은 없을까요? 클라우디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연구소의 워크숍에 참가한 200명 이상의 독일인들 중 80%가 김치를 자신의 식단에 정기적으로 포함시키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 답을 대신해주는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강요가 아니라 각자의 입맛과 문화에 맞게 적응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많은 학자들과 식품업계 관계자들이 클라우디아에게 협업을 제안했어요. 유럽 각국에서 그녀의 강연과 워크숍 초청이 쇄도했고, 심지어 대형 식품 기업에서는 김치 기반 프로바이오틱스 개발 프로젝트에 자문을 요청했죠. 그날 저녁, 클라우디아는 연구소로 돌아와 자신의 김치 발효실을 찾았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실험실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바꾼 특별한 공간이 되었어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각자의 속도로 발효되고 있었고, 그 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미생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잡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었죠. 클라우디아는 항아리 하나를 열어 김치의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충청도 윤정이 할머니의 작은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김치를 담그던 모습, 김치는 혀가 아니라 기억으로 먹는 음식이라던 그 말씀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이제 클라우디아는 매일 아침 이 발효실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김치의 향기는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라 건강을 되찾은 기쁨과 새로운 학문적 열정,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의 지혜가 만나는 순간을 상징했어요. 연구실 벽에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박도연 교수와의 기념 촬영, 그리고 서울 시내의 풍경들. 그 사진들은 클라우디아에게 언제나 자신의 여정을 상기시켜 주었죠. 발효는 과학이자 예술이며 김치는 그 정점이다. 클라우디아는 발효실을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도전을 향한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그녀의 목표는 동서양의 발효 지혜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것이었죠. 연구실 복도를, 그리고 바이에른의 조용한 거리를 걸으며 클라우디아는 자신의 마음속에 켜진 불씨가 더 큰 빛으로 퍼져나가길 바랐습니다. 김치가 그녀에게 가져다준 변화처럼 발효의 지혜가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삶을 풍요롭게 하기를 바라면서요. 인생의 전환점에서 만난 붉은 발효식품 김치.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클라우디아의 길 잃은 미각을 되찾아주고 잃어버렸던 건강을 회복시켜준 살아있는 치유의 매개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남은 연구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되었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한 조각의 김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수천 년의 지혜와 과학이었습니다. 김치의 발효 과학을 통해 건강을 되찾고 나아가 자신의 요리 철학까지 완전히 새롭게 재정립하는 감동적인 전환점을 목격했습니다. 단순한 음식 문화의 교류를 넘어 나이와 상관없이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때 인생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걸 느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